저도 고등학교 때 의대에 처음에 가고 싶어서 의대 준비를 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살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파라과이도 의대는 상당히 셌고 입학시험 치기 전날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는 저한테 맞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아버님한테 의대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안이 좀 뒤집어졌었죠. 혼 좀 나셨겠는데. 네. 네, 부사장님.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는 취준생 관점에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취준생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는 직무를 어떻게 찾나요? 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께서는 그 평생 해야 할 일을 찾는 과정이 좀 쉬우셨는지요? 아마도 대부분 취준생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조차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럴듯한 걸로 한번 이제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부딪혀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뭐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아니면 머리로만 생각해서 나에 딱 맞는 직무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일단 내 취향에 맞는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은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딪혀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그렇죠. 또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네, 또 네. 비슷한 걸 또 찾아가고 자기에 맞는 최적화된 직무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계속 머리로 막 구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약간 궤도 수정을 하고 네. 또 전진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입사를 막 하신 분 같은데 입사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저랑 잘 맞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기도 힘들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애매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뭐 중고 신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 갈등을 하고 또 기대랑 좀 달라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아마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업무가 정말 맞지 않는다면 무언가 준비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의대에 처음에 가고 싶어서 의대 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파라과이에 살 때였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파라과이도 의대는 상당히 셌고 근데 이제 막상 입학시험 치기 전날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는 저한테 맞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뭐 환자도 돌보고 뭐 주사도 놔야 되고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고 아버님한테 의대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사실 집안이 좀 뒤집어졌었죠. 혼 좀 나셨겠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1년 그냥 놀면서 네. 이제 한 6개월은 뭐 아무 상관없는 독일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6개월은 이제 공과 쪽으로 준비를 해서 입학시험 합격하고 공대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바꾼 게 저는 정말 잘한 것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좀 많이 노하셨지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의서가 그때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하다 보면 진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이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계속 찾아가시고 실제로 또 도전해보는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선친분도 그 부사장님께서 계속 기업에서 성장하시고 통신산업 계속 기여하시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우리 아들이 또 정말 맞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또 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네. 만족해하는 거를 보시고 네, 네.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부딪힌 것이 오히려 정말로 맞는 길로 오시게 된 그런 또 계기가 된 그렇죠. 거네요.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좀 제가 착한 학생 스타일이어서 네.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듣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첫 반항 아닌 반항을 한 게 네. 너무 컸었던 거죠.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경험들 또 이렇게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기여도 하시고 성공 스토리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나 이거 참 후회가 된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후회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게 하나 네, 있는데요. 네. MIT 생활을 마치고 실리콘밸리에 와서 에릭슨에서 이제 3년, 4년 더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실리콘밸리에 벤처 회사에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오라고 저를 초대했고 또 제가 MIT에서 배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스타트업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에릭슨에 대한 의리 같은 것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있던 회사가 3번을 연달아 인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번째 인수한 업체가 증시에 상장을 하고 1년 사이에 증시가 즉 주가가 2000%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대박을 냈죠. 그 친구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이제 뭐 이미 은퇴하고 스페인에 3개월 동안 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운은 없었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도 만났고 많은 것도 배우고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또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삼성이 이제 이 스마트폰 양강 체제로 계속 이렇게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사장님께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저 때문은 아닌데 어쨌든 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그 분야의 발전이 필요했던 시점이라. 부사장님은 이제 면접관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부사장님은 면접을 하실 때 지원자의 무엇을 주로 확인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기본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감 그리고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지 그걸 봅니다. 그러면 좀 함께 일하고 싶은 뭐 신입 사원 또는 함께 일하고 싶은 경력 사원 그런 사람들의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면접 시 꼭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이제 부사장님께 많이 배우고 또 삼성의 사장단 분들에게도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지원자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하고 그 장점이 최대화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우수 인재가 좀 잘 영입이 되고 그분에게도 최적의 직무가 좀 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취준생에게 입사 후에 목표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임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부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임원으로 이미 뭐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임원 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뭔가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임원 타이틀 자체만 추구한다면 무언가 좀 비어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회사에 기여해서 임원 타이틀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타이틀이 따라오는. 그렇죠. 임원 타이틀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임원도 오래 하셨죠? 조금 오래 한 편입니다. 부사장님은 혹시 면접에 불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좀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곳에 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취준생들은 이제 본인들은 이제 준비를 좀 많이들 하셨는데 그 기회의 부여 자체가 또 좋고 산업은 발전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발전의 시대인데 어떻게 좀 준비 기간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숫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거고 취준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 준비에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딪혀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지원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아니면 또 본과생이면 또 자기가 뭔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기회는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좀 또 승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질문들 이렇게 드렸는데 좀 성실하고 또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